안녕하세요. 뷰티 시스터즈입니다. 오늘 얘기할 게 어떤 주제였죠? 오늘은 저희 면역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선 영상에서도 면역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면역력 관리 진짜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피부를 생각을 한다, 관리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면역력 관리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피부가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데 가장 피부 겉에 있는 표피, 그 밑에 있는 진짜 피부, 진피 이 두 가지가 얇고 민감해졌을 때 피부는 더 붉고 민감해지고 아파지기 시작하거든요. 가장 겉에 있는 표피는 화장품으로 보호막을 형성을 해주고 그 밑에 진피는 저희가 면역력 관리로 두껍게 만들어줘야 된다,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면역력 관리에 대해서 깊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항상 회원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라고 하더라도 피부가 100% 회복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속부터 건강한 피부는 식습관 30, 생활습관 30, 화장품 30, 그리고 나머지 10은 기타 환경이라든지 뭐 의지라든지 이런 요소들로 이루어져서 100% 건강한 피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관리에서 무려 60%나 그쵸. 식습관, 생활습관, 면역력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면역력 관리에 대해서 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한 6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잠드는 시간, 채소, 보조제, 수분 섭취, 술, 담배, 그리고 밀가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취침 시간, 잠드는 시간은 몇 시쯤인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게 사실 가장 어렵죠. 저희가 요즘 이 현대 바쁘다 바쁘 너무 바빠. 네, 현대사회에서 취침 시간 챙기기가 정말 많이 힘든데 사실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밤 11시 11시. 네, 11시 안에 취침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멜라토닌이라는 재생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폭발적으로 분비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2시까지니까 뭐 12시에 자도 되고 1시에 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잠드는 것도 사실 한 번에 깊이 잠이 들지가 않아요. 서서히 깊이 잠이 들기 때문에 생체 리듬에 맞춰서 잠이 들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10시부터 2시까지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이 멜라토닌을 받으려면 그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11시까지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늦어도 12시 안에는 취침이 꼭 필요하다. 11시까지 너무 힘들다면 12시 안으로는 취침을 꼭 해서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재생 호르몬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러면 피부뿐만 아니고 저희 몸을 재생하고 회복시켜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저는 진짜 돈 주고도 사기 힘든 재생 호르몬이니까 꼭 챙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요. 요즘에 멜라토닌 보조제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조제보다 그냥 12시에 취침을 하시는 게 11시면 가장 좋고 10시면 더 좋고 근데 힘들잖아. 12시 안에 취침을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취침 시간 12시 안으로 시작하는 거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 맞아.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채소. 채소는 어떤 게 좋을까요? 채소는 사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채소 먹는다는 분들 중에서 채소 열심히 먹어요 라고 하면 어떤 거 드세요? 라고 하면 저 식단으로 나오는 뭐 양파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먹고 있어요 라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상담 중에 그런 분이 생각이 나네요. 김치 드신다고 했던 분도 계셨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채소를 온전하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열하고 양념이 많이 들어갈수록 채소 본연의 플라노보이드라는 물질 이런 부분이랑 비타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본연의 것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양배추, 그리고 파프리카, 브로콜리, 마지막으로 토마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방울토마토도 있는데요. 괜찮을까요? 너무 괜찮죠. 똑같은 방울토마토나 토마토 2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채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수분 섭취가 가능해요. 이 채소 특유의 가지고 있는 수분이 있어서 수분 섭취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채소들이 비타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섭취할 때 피부 재생, 회복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때문에 이 채소가 중요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를 재생하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재생하는 그런 재료들이 되어준다. 좋은 재료들이.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이 되게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 지으려면 그 안에 있는 속재료들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많아야 되고. 음. 그러니까 채소들은 많이 섭취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내가 위가 안 좋다, 속이 평소에 많이 쓰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울토마토라든지 파프리카, 이 껍질에 있는 막들이 좀 소화하는 거를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속이 조금 안 좋은 편이다, 아니면은 장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양배추랑 브로콜리 이쪽으로 조금 섭취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좀 위랑 장이 안 좋은, 요즘에 좀 소화기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더워서. 많은데 더워서도 그렇고 되게 약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해서 내 소화기관의 이런 건강함에 따라서 채소 섭취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채소마다 좀 더 살짝 가열을 해야지 더 비타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채소들도 있고 생으로 섭취했을 때 또 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조절해서 섭취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 섭취량 있잖아요. 네네. 그걸 저희들이 여기 이미지로 올릴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아까 많이 섭취하면 되게 좋다고 했는데 사실 뭐 어떤 음식이든지 과식은 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못 드실 거예요. 물리세요. 그리고 좀 번갈아가면서 네. 드시는 게 좋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못 드시기 때문에 하루 양만 참고를 하셔서 같이 뭐 섞어 드셔도 되고 맞아요. 한 가지 채소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화기관 말씀을 드렸는데 밀가루 얘기도 한번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밀가루는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밀가루 음식 자체가 가공식품들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정제식품, 정제된 식품일수록 소화기관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소화기관과 면역력에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소화기관, 특히 장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한 70%? 네, 말 그대로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 몸에 유익함을 주는 그런 균들인데요. 이런 균들이 장에서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밀가루라든지 이런 정제된 음식들을 많이 먹을수록 이 유익균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많이 죽어간다. 그래서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음식을 먹는데 왜 피부가 안 좋아진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장에 있는 유익균들 때문에 면역력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가루까지 말씀을 드렸고 보조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보조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유산균. 아까 장이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유산균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비타민은 뭐 멀티비타민 이런 식으로 한 가지를 챙기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요즘엔 오메가3 요즘 많이 섭취하시는데 보조제들 섭취를 하실 때 내 몸에 따라서 조금 잘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위랑 장, 특히 장이 안 좋을수록 톡스립이라든지 이런 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분들만 챙겨 드시면서 몸에 따라서 섭취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수분 섭취. 네. 저희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계속 수분 섭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부에 있는 수분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수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분은 어느 정도로 섭취를 해야 될까요? 평균적으로 성인이라면 하루에 2리터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나 아니면 저희가 음식을 섭취할 때 먹게 되는 수분들이 있어서 1.5리터? 평균적으로 한 1.2에서 1.5리터까지는 좀 섭취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땀을 수분을 많이 배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늘려서 한 1.8까지? 한 2리터 드세요 그냥. 그게 가장 좋기는 맞아요. 해요, 여러분.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네네. 그냥 텀블러 챙겨 다니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2리터면은 그 종이컵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로 8컵 드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이제 일을 할 때 계속 그냥 꾸준히 계속 섭취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나 오늘 물을 섭취를 못해서 아직 1리터 남았네 그런다고 저녁에 막 안 됩니다. 수면의 질도 떨어져요. 네. 그래서 수분을 꼭 나눠서, 가장 좋은 거는 한 100에서 150ml 계속 나눠서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를 해서 피부가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 섭취도 아주 기본적으로 1.5에서 그리고 2리터까지 섭취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저희 이제 술, 담배, 금연, 금주. 쉽지 않죠. 맞아요.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도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 안 좋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그렇죠. 계실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담배는 일단 저희 피부를 굉장히 빠르게 노화를 시킵니다. 일명 광노화라고 하죠. 근데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전자담배 피우는데 여러분 내 피부를 유지해주고 더 빠르게 노화가 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금연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주, 술 같은 경우에는 술 냄새가 얘기를 난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저희가 술을 마실 때 모공을 통해서 이 알코올이 배출이 되거든요. 술을 많이 드실수록 모공에서 내뿜어지는 알코올들이 계속 배출이 되기 때문에 술 냄새가 그래서 많이 나요. 그래서 알코올 또한 이 모공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배출될 때 자극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화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술을 섭취를 하시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술을 마셨을 때 몸에 열감이 오르잖아요. 열감이 오르면 피부가 붉어지면 피지가 과하게 배출돼요. 그럼 또 모공이 늘어나고 악순환. 그렇죠. 피부도 건조해지고 약순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금주다. 맞아요. 네. 근데 금연하신 분들 중에서 금연하고 나서 저는 좀 피지가 더 많이 올라와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담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지 분비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좀 건조해질 수 있는 피지가 거죠. 말려버리는 건가요? 그쵸.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피지량보다 조금 더 말라져서 조금 더 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금연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왜 좁쌀이 많이 생기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냐 일시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피지량이 다시 내뿜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줄어들었다가 담배 때문에 줄어들었다가 금연을 하면서 원래 내 피지 양으로 뿜뿜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왜 나 갑자기 기름져진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왜 금연을 하니까 오히려 트러블이 늘어나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금연을 하시고 진짜 내 피부 타입을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타입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신 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유수분 밸런스를 조정하고 그리고 기름조기를 사용해주면서 염증과 좁쌀을 줄여가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6가지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피부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관리의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화장품 바르고 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몸이 안 좋아지면은 가장 먼저 얘기를 해주는 곳이 저는 피부인 것 같아요. 피부는 그러면 내 몸의 면역력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 내가 피부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가 안 좋은가? 내가 지금 속이 안 좋은가? 위가 안 좋은가? 뭐 피곤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내가 개선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6가지 중에서 6가지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요즘에 너무 진짜 바쁘잖아 사람들이. 바쁘다. 이거를 다 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켜주시고 한 가지 조금 더 추천을 드리면은 콜라겐. 이거를 섭취를 해주셔도 굉장히 좋거든요. 콜라겐이 왜 조청이셨어요? 콜라겐이 원래 저희가 진피가 엘라스틴이랑 콜라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을 섭취를 해주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진피가 두꺼워지는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콜라겐이 저희가 한 12g 정도는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이게 메가요법이 적용되는 제품 중에 한 가지거든요. 콜라겐은. 그래서 15g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콜라겐. 섭취를 할 때 12g 이상이 들어가 있는 가장 좋죠. 면역력 관리 저희 6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거 이걸 다 지키면서 콜라겐까지 섭취를 해주신다? 그럼 가장 베스트. 그럼 피부가 뭐 너무 좋아지는데요? 나빠질 수가 없는 관리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6가지 플러스 콜라겐까지 같이 해주시면은 한 달. 근데 피부로 보여지는데 사람마다 평균적으로 조금 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 6개월 정도는 좀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뭐 한 달 만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3달 만에. 근데 최소 6개월 정도는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피부는 한순간에 망가지지만 돌아오는 건 또 그만큼의 배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지금 피부가 아프지 않을 때 지금 관리들을 하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미 나는
피부 아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습관, 생활습관, 면역력 관리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꾸준히 관리를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충분히 해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혹시 또 궁금한 관리들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관리들 중에서 더 세세하게 알고 싶으신 것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보다 내일다!